이 책에서 되게 신념 이야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너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너의 가지고 있는 신념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혹시 뭐 바뀐 신념이나 생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노니님과는 다르게 신념 이거 할 때 정말 그냥 쑥쑥 막 써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 그게 저는 아무래도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신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경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돈이 많을수록 주변에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부자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내 돈 냄새를 맡고 막 사기꾼들이 주변에 득실득실해지고 막 이런 걸 상상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신념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신념 10년 전에 제 전 재산이랑 지금의 제 전 재산 그리고 10년 전 인간관계랑 지금의 내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10년 전에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엄청 뭐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일을 하니까 돈이 당연히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인간관계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음, 더 소중한 인간관계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건 그러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책상 다리가 다른 거죠. 맞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 돈이 많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돈이 적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음, 해서 잘못된 신념을 바로 수정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음. 노니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은 돈이 있으면은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희 뭐 뉴스에서도 파이어족 나오는 것처럼 뭐 음, 40살까지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은퇴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음, 저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저한테는 돈이라는 게 분명히 시간이라는 자유를 줄 거라고 확신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일, 노동을 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그런 뭐 회사 동료와의 관계 아니면은 음, 나의 그런 하루의 고정적인 루틴 음, 안 하게 되면은 요거까지는 이 많은 돈이 해결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음,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 뭐 고정적인 루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 네. 노동에서만 얻는 특별한 가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치가 음, 지금 제 나이,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네. 그래도 삶의 하나의 그런 재미나 저 삶을 약간 굴곡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어쨌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대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네. 돈이 많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직업 같은 게 우리가 눈을 낮추면은 좀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편한 일을 할 수 있어도 이제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꿈이 취미로 상담하는 거거든요. 네네. 막 하루에 2명만 상담해도 그 밥벌이 걱정 없이 음, 살고 싶어서 저는 돈을 벌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사람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네요. 음, 아, 그리고 되게 또 신기했던 게 제가 네, 지금 2달 동안 투자책을 10권 넘게 읽었거든요. 네, 이런 관련된 책을. 네, 근데 책을 통해서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다 책 읽기를 엄청 강조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라고 하면서 책 읽기를 엄청 강조하는데 네, 또 그냥 그럼 책을 읽어야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재미있게 읽은 책 두세 권을 말해달라고 하고 왜 그 책이 좋았는지 물어보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할지 판단도 해보고 음, 그리고 그 책에 담긴 좋은 정보를 그 대화를 통해서 유익하게 캐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니님은 재밌게 읽은 책 두 권이 뭐예요? 저는 하나는 에세이고 하나는 소설인데, 네. 소설은 저희 같이 읽었어요. 무라카미 아,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인데, 네.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음, 그 당시 제가 이 두 책을 딱 고른 이유가 네. 감정이입하면서 와 이거 완전 나다 내 얘기다 음, 이렇게 느꼈던 책이어서 좀 여운이 더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하루키 책은 제가 처음에 군대에서 읽고 이제 대학교 2, 3학년 이때 읽었는데 뭔가 그 당시에 저의 감정 상태가 딱 이 주인공인 스쿠루와 동일시 돼서 이 책을 읽으면은 제가 읽었던 그때의 감정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기록은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김민철 작가가 카피라이터인데 제가 도서관에 가면은 항상 들리는 곳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간 코너. 신간 코너 음, 가는 이유는 거기 신간을 빌리면은 사실 제가 새 책을 사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아, 그래가지고 네. 신간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나 보는 게 음, 제 하나의 그 도서관에서의 루틴이고 다른 하나는 음, 여행 코너를 꼭 가요. 음,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네.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미국도 워낙 넓다 보니까 남미 이런 데는 제가 뭐 마음 먹고 가기가 쉽 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행 책으로 저의 그런 여행 욕구를 달래곤 하는데 그냥 여행 음, 칸 갔다가 그 모든 요일에 여행을 읽고 나서 이 작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멋진 말도 있고 네. 그냥 책도 너무 술술 읽혔고 그래서 음, 그걸 읽은 다음에 이 모든 요일의 기록 이 에세이를 읽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표현 같은 것도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했고 그 음, 박웅현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카피라이터 아시죠? 네. 여덟 그 책은 단어 그리고 책은 돕기다. 돕기다. 네.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동료예요. 아, 직장 동료 그 TWBA 거기 다니는 네. 분인데 그래가지고 괜히 반갑고 그래서 음, 이 에세이가 제가 그 녹음도 따로 책 독서 녹음을 하는데 그 책에서도 이 책을 다루는데 약간 친구들은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책이라서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제목이 익숙해요. 근데 아직 네네. 안 읽어봤는데 되게 읽고 싶어진 책이네요. 마요님은 어떤 책이 있으세요? 추천하고 싶은? 저는 사실 재밌게 읽은 책이나 뭐 제일 좋아하는 책은 따로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만 고르자면 데모테크가 온다? 이 책 하나는 경제 관련된 책인데 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금융 문맹이라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와중에 네. 다른 종류는 뭔가 개념이나 그런 원리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궁금해하던 거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저는 네, 되게 고령화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미래가 엄청 달라질 텐데 이걸 어떻게 투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버무려야 되나 이런 걸 되게 막막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오는데 고령화가 나라마다 시기가 다르게 오니까 이렇게 이 흐름을 타야 된다 이런 거를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기 음, 때문에 어떤 종류의 투자가 좀 적절하다 이런 거를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네. 진짜 열심히 밑줄을 치면서 읽었던 책이라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투자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꼭 읽어보라고.
음. 추천을 해주고 있어서 이거 한 권이랑 그다음에 혹시 김환기 작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김환기 화가가 우리나라 화가 중에 제일 비싼 화가예요. 어, 엄청 작품이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어디지?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이라고 이 김환기 화가의 미술관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 유명한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인데 이 화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전기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게 원래 시 제목이거든요. 근데 네, 작품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음, 이걸 책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저는 김만기 화가를 좋아하니까 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작품을 그리셨구나 하면서도 재밌게 읽었는데 또 왜 이 책을 추천하냐면 이분이 엄청난 그런 화가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엄청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쓴 일기를 읽으니까 막 뭐 40년대, 50년대 그리고 앞부분에는 또 그 한국 전쟁 때문에 막 부산에 내려가고 막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읽으면서 뭔가 되게 다른 시대에서 공존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막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어, 그리고 김한기 작가가 원래 집이 서울이라서 막 어디 성수동도 나오고 뭐 상도동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뭐 어디가 좋은지 왜 좋은지 막 이런 것도 써 있고 인왕산도 되게 좋아해서 막 인왕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은 뭐 이런 건 비슷하고 이런 건 완전 다르구나 뭐 이런 재미도 있고 네, 또 되게 그 당시에 막 우리나라 미술도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해서 유학을 보낸 다음에 뭐 이런 걸 양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던가 뭐 미술 학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런 거를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 후배들이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막 전기에 엄청 쓰셨어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유용한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도 막 무슨 엄청 뭐 핸드폰도 없고 뭐 그렇게 그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 결국에 세상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어쨌든 김환기 화가도 그 캔버스에서 자기만의 그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분의 입장에 저를 막 대입하면서 그래, 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꿈꾸고 열심히 행동을 하면 나도 언젠가 나만의 작품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 어, 이건 꼭 따로 읽어봐야겠네요. 아니면 저희 네. 같이 읽어도 좋고, 제가 꼭 어, 읽고 말씀드릴게요. 네.